네, 안녕하세요. 빌딩 교습소의 김성윤입니다. 오늘은 내 건물에 어떤 임차인이 들어올 것인가, 어떤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다 해보셨잖아요. 오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임차의 트렌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그것이 어떻게 빌딩 투자에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 정리부터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가성비 건물 구하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급매, 싼 땅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건폐율, 용적률을 이득 본 건물이나 경사로 인해서 지하 1층이 1층인 건물 또는 코너 이런 건물들이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으니 흙 속의 진주를 놓치지 말아라, 이런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과거에는 어떤 임차가 대세였을까요? 항상 지하철역이나 근처에 가장 좋은 위치에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 기억에는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입지라도 은행이 좀 더 다른 업종에 비해서 보증금을 더 많이 넣고 월세를 좀 적게 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현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월세는 좀 적게 내고 그에 반대로 임대인들한테 보증금을 좀 더 많이 줘서 그런 안정성을 또 확보했던 것도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목돈이 들어오게 되면 임대인들은 그걸 또 은행에 넣어놓습니다. 역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월세 플러스 적금 금리나 예금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이제 1층에 은행 들어가 있는 건물주분들의 그런 자부심은 대단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뭔가 은행이 현재는 디지털화되고 대체적으로 이제 은행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은행을 대체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대기업들의 프랜차이즈들이죠.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런 파리바게뜨, 뚜레쥬르가 이제 무한 경쟁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정말 진짜 목 좋은 지역은 내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파리바게뜨가 들어오면 바로 그 근처에는 뚜레쥬르가 들어오고, 뚜레쥬르가 이제 새로운 곳에 입지 선정을 하면 또 파리바게뜨가 들어오고, 이런 또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왜냐하면 더 좋은 본인들이 입지를 갖겠다고 임대료도 더 낼 테니 들어오겠다고 제안도 들어오고 했으니까요. 그럼 최근부터 제가 입사한 것부터 여태까지 좀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선호하셨던 업종들은 뭐가 있었는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등급을 매기긴 좀 조심스럽지만 우선은 좀 피하시는 것들은 유흥 관련된 걸 좀 피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중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카페가 많이 있지 않았는데 요새 카페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카페 선호도는 약간 좀 내려간 것 같은데요. 우선 카페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요새 트렌드에 맞게끔 공유 주방이나 공유 오피스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선호가 되시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것들은 약간의 임대인도 그 업종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의 렌트프리 기간이라든가 인테리어 비용도 좀 보존을 해줘야지만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 같은 경우에는 1층에 편의점 들어가 있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24시간 불이 켜 있다 보니까 내 건물에 뭔가 건물이 살아있는 느낌? 밤에도 환하게 건물이 켜져 있으면 뭔가 계속 살아있는 느낌을 받으니까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으로 나눴을 때 가장 요새 좋아하는 건 당연히 병원이죠. 왜냐면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임대인들의 가장 큰 걱정은 임차인을 나가면 어떡하지? 물론 대기업들도 약간의 뭔가 본사 직영점 이런 것들도 크게 당장 나갈 일은 없겠지만 경기 흐름을 타잖아요. 근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업종마다 다르시고 그렇지만 그래도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시게 되면 다른 데로 잘 안 옮겨 가시니까 주로 병원을 많이 좀 선호하시고, 병원 통으로 들어가 있거나 메디컬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1층이 약국 구성되어 있으면 최고로 치죠. 그래서 그럼 이런 임차인을 받았을 때 우량 임차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임차인 받으면 어떤 게 좋고? 당연히 임차인이 사업이 잘 돼야지 임대인도 임대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은 계속 5% 올려야지 하는데 임차인 장사가 안 되면 굳이 그걸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업종도 잘 받으셔야,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업종을 받으셔야지 그것도 가능하다.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도 월세 안 밀리고 잘 낼 수 있잖아요. 월세 잘 내는 것도 우량 임차인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거래도 되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개인 성향 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임차인들과 이런 협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이 좀 기질도 세시고 대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만약 유흥업소로 되게 되면 이제 재산세 중과나 취득세 중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의 뭐 걸림돌이 되겠죠. 네. 내가 이제 이 어떤 상품을이라고 표현해서 이런 인사이드를 구성했었을 때 나중에 건물을 대표할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세 업종이나 뭐 우량한 임차인을 받았을 때 또 매수자들도 그런 업종만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다 보니 임대 수익 목적으로 만약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업종이 어떤 임차인에 따라서 또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미리 그런 업종 위주로 받아 놓으시는 게 좋겠죠. 네. 똑같은 조건이라고 했었을 때 더 빨리 매각될 확률은 대표님 몇 프로? 거의 한 9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업종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의 그런 성향이나 그런 방향성이 대부분 다 이런 우량 업종으로 갈리기 때문에 임차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인차인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제 막 건물주가 됐었을 때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은 뭐가 있나요? 본인이 판단하셨을 때 이게 유망한 업종이다,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고자세가 아니라 비슷한 파트너십에 대한 마음으로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렌트 프리 기간도 뭐 당연히 좀 어느 정도는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장기 계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장기 계약이 그들 입장에서는 되게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 계약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와 결론은 목이 좋은 건물을 선택을 하셔야지 이런 프랜차이즈나 병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임대인은 내 건물의 임차인을 그냥 뭐 계약만 하고 놔주는 그런 형태로 가시면 안 돼요. 요새는요. 전략가가 되셔야 됩니다. 입점이 제한이 온다면 그 임차인이 요새 트렌드에 맞게끔 맞는 임차인인지 고민을 해보시고 정말 장시간 내 건물에 있으면서 내 건물의 가치를 올려줄 임차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무언가 베네핏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들도 투자를 좀 꺼려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임대인들도 거기에 맞게끔 발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냥 임차인만 오기를 바라지 마시고 뭔가 유도를 하게끔 잘 전략을 짜셔서 이 경기가 안 좋은 임대 시장을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